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산에는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마을 끝자락 허름한 집에 사는 김만수 영감은 올해 딱 70이었다. 에휴, 오늘도 혼자 밥 먹는구먼. 만수 영감은 된장국에 찬밥을 말아 대충 아침을 때웠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 아들 부부와 손자. 하지만 그 사진은 몇 년째 그대로였다. 전화 한 통도 뜸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다. 아버지, 서울은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만수 영감은 괜히 사진만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갔다. 그런데 슈퍼 앞 평상에 모인 노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야, 박노인 손자가 미국에서 영상통화했다더라. 얼굴이 화면에서 움직인다던데? 세상 참 좋아졌어. 만수 영감은 귀가 솔깃했다. 영상통화? 그때 옆집 최춘자 할머니가 말했다. 영감, 아직도 폴더폰 쓰지? 응. 요즘은 스마트폰 해야 손주 얼굴도 보고 그런다니까. 만수 영감은 괜히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그런 걸 왜 배워.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손주 얼굴 볼 수 있나? 밤새 뒤척이던 만수 영감은 결국 다음날 읍내 휴대폰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저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 하려고. 직원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용 쉽게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기계를 잘 몰라.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2시간 뒤 만수 영감 손에는 반짝이는 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전원을 켜는 것부터 어려웠다. 이건 왜 자꾸 꺼져? 영감님, 그건 홈 버튼이 아니라 볼륨 버튼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직원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다. 겨우겨우 집에 돌아온 만수 영감은 안경까지 쓰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전화는 어디 있는겨? 손가락으로 꾹 눌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이구 깜짝이야. 놀라서 폰을 던질 뻔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씨름하던 만수 영감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에잉, 괜히 샀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띠링, 처음 듣는 알림 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만수 영감은 눈을 크게 떴다. 뭐요 이건?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름은 민지였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동네 휴대폰 가게 직원이 번호 알려줬어요.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만수 영감은 당황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왜 나 같은 늙은이한테. 한참 망설이다 겨우 답장을 눌렀다. 나는 잘 모르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히읗히읗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뒤로 민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보내는 법, 영상 보는 법, 카카오톡 하는 법. 만수 영감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점점 기다리게 됐다. 오늘은 또 뭐라고 왔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손주 사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만수 영감 손이 멈췄다. 보고 싶지. 그럼 영상통화 한번 해봐요. 만수 영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민지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 속에서 어린 손자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순간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준호야? 손자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와, 할아버지 스마트폰 할 줄 알아?
그냥 조금. 손자가 웃었다. 신기하다. 그 말 한마디에 만수 영감 코끝이 찡해졌다. 몇 년 만에 보는 손자 얼굴이었다. 영상통화가 끝난 뒤에도 만수 영감은 한참 폰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만수 영감은 처음으로 웃으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스마트폰 하나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리고 며칠 뒤 민지에게서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아버지 사실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만수 영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부탁 때문에 평생 숨겨졌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게 될 줄은. 다음 날 새벽 만수 영감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괜히 스마트폰부터 확인했다. 메시지 왔나? 그런데 밤사이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주무셨어요? 내일 꼭 드릴 말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만수 영감은 괜히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지? 아침밥도 대충 먹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그러다 오전 10시쯤 띠링. 드디어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시오? 그런데 평소 밝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왜 그러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 영감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지는 그동안 손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매일 안부를 물어주고 웃어주고 외로운 노인 이야기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조금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만수 영감은 한참 말이 없었다. 통장엔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이 조금 있었다. 아내 병원비 쓰고 남은 돈. 죽기 전까지 아껴 써야 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민지 울음소리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얼마 필요하오? 200만 원만요. 순간 만수 영감 손이 떨렸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자 결국 만수 영감은 마음이 약해졌다. 알겠소. 1시간 뒤 만수 영감은 읍내 은행으로 갔다. 하지만 스마트폰 송금이 어려웠다. 직원이 물었다.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데 급하다고 해서. 직원은 잠시 표정을 굳혔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만수 영감은 순간 기분이 상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직원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속이는 일이 많아서요. 하지만 만수 영감은 화를 냈다. 그 아가씨는 착한 사람이요. 결국 송금은 완료됐다. 은행을 나오는 길. 만수 영감은 괜히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곧 민지에게 메시지가 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보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김만수 씨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남자들은 신분증을 보여줬다. 경찰이었다.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러시오?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송금하신 계좌 때문에 왔습니다. 순간 만수 영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 계좌는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입니다. 뭐? 만수 영감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니요. 그럴 리 없소. 상대방 이름이 민지 맞습니까? 만수 영감 얼굴이 새하얘졌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접근하는 신종 사기입니다. 만수 영감은 믿을 수 없었다. 아니야, 그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연락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만수 영감은 멍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형사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순간 만수 영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돈, 200만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아내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추가 송금하신 건 없습니까? 없소.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수 영감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민지 웃는 얼굴만 떠올랐다.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경찰이 돌아간 뒤 만수 영감은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스마트폰을 집어던졌다. 쨍그랑.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에이 더러운 기계 같으니. 분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다. 그날 밤 만수 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띠링. 깨진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만수 영감은 멍한 얼굴로 화면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민지였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였어요. 만수 영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이어진 다음 메시지를 본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드님 이야기 저 다 알고 있어요. 뭐?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아들 이야기라니.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다. 도대체 민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만수 영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드님 이야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게 무슨 소리여? 만수 영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들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도 자세히 몰랐다. 그저 서울 올라가 잘 산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만수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뜻이오? 잠시 뒤 민지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 만수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아들 김태식이 있었다. 술에 취한 얼굴, 구겨진 셔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돈은 꼭 갚겠습니다.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태식이? 영상 속 상대 남자가 소리쳤다. 3억을 떼먹고 어디서 버티냐?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내 가족도 가만 안 둬. 쾅! 아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만수 영감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3억?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닌다던 아들, 성공했다던 아들, 명절마다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던 아들. 그런데 빚더미에 깔려 있었다. 만수 영감 숨이 거칠어졌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요. 그때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만수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여?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우리 아들 어떻게 아는 거요? 사실 저 그 사람 회사에서 일했어요. 순간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뭐? 태식 씨 회사 투자 사기 사건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요. 사기? 그 말에 만수 영감 다리가 풀렸다. 민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전 재산 잃었어요. 만수 영감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거짓말 마. 진짜예요. 그리고 민지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태식 씨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만수 영감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야.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 만수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평생 자랑이었던 아들이었다. 없는 형편에도 공부시키려고 소 팔고 논 팔고 잠 안 자며 일했다. 그런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만수 영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태식 씨 지금 위험해요. 빚쟁이들이 가족까지 찾고 있어요. 순간 만수 영감 머릿속이 번쩍했다. 설마 준호도? 네. 손자 얼굴이 떠올랐다. 영상 통화에서 웃던 그 얼굴. 만수 영감 숨이 턱 막혔다. 안 돼. 민지가 말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태식 씨 지금 숨어 있는 곳 저 알아요. 만수 영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디요? 민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부산이에요. 부산.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라니. 왜 거기까지? 사람들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만수 영감은 벽을 짚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된겨? 그날 밤 만수 영감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4시 그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은 돈은 1,700만 원. 그 돈은 그의 마지막 전 재산이었다. 병원비, 생활비, 장례 치를 돈까지 포함된 돈. 하지만 만수 영감은 결심한 듯 중얼거렸다. 내가 가야겠어. 부산으로. 아들을 찾으러.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렸다. 쾅, 쾅, 쾅. 김태식 아버지 나오시오. 만수 영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아들 빚 갚아야지. 순간 만수 영감 손에서 통장이 툭 떨어졌다. 대문 밖에는 검은 옷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쾅, 쾅, 쾅.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마을을 울렸다. 만수 영감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김태식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남자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창문 틈으로 슬쩍 내다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덩치도 컸다. 팔에는 문신까지 보였다. 만수 영감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어떡하지? 그런데 남자 하나가 대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문 안 열어. 순간 만수 영감 다리가 풀릴 뻔했다. 동네 사람들 깰까봐 더 무서웠다. 소문나면 끝이요. 한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늙어서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돌면 얼굴 들고 못 산다 생각했다. 결국 만수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끽. 남자 셋이 험악한 얼굴로 안을 들여다봤다. 김태식 아버지 맞죠? 그렇소. 가운데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아들은 어디 숨겨놨어? 나도 모른다니까. 웃기지 마.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툭 던지더니 신발로 짓밟았다.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돈 수억 날아갔어.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수억? 투자금 받아먹고 튄 거 모르냐? 만수 영감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남자는 계속 몰아붙였다. 아들이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그 말에 만수 영감 가슴이 철렁했다. 실제로 그랬다. 동네에서 은근히 자랑했다. 우리 아들 서울 대기업 다녀. 손주 영어학원도 다녀. 아파트도 샀다더라.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아들 대신 갚아. 뭐, 부모가 책임져야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 순간 남자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통장에 1,700 있잖아. 만수 영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떡해. 남자는 피식 웃었다. 우릴 뭘로 보냐? 순간 소름이 돋았다. 통장 잔액까지 알고 있었다. 만수 영감은 뒤로 비틀거렸다. 당신들 누구요? 남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경고하러 온 거야.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아들 못 찾으면 손자한테 간다. 순간 만수 영감 눈이 뒤집힐 뻔했다. 안 돼. 그럼 빨리 선택해. 남자들은 마지막으로 명함 하나를 툭 던졌다. 거기엔 번호만 적혀 있었다. 김 실장.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48시간 줄게. 쾅. 대문이 닫히고 남자들이 떠났다. 그 순간 만수 영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털썩.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만수 영감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벽에 검은 차 왔다며? 문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던데? 만수 영감 아들 사고 친 거 아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슈퍼에 가도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다. 최춘자 할머니까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감 괜찮은 거 맞아? 만수 영감은 애써 웃었다. 별일 아니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만수 영감은 결국 결심했다. 부산 간다. 직접 아들을 찾아야 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다. 속옷 몇 벌, 낡은 점퍼, 그리고 통장. 기차표를 끊으려는데 영무원이 물었다. 어르신 혼자 가세요? 응. 부산은 멀어요. 만수 영감은 씁쓸하게 웃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기차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만수 영감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다. 왜 그랬냐 태식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 하나 들고 학교 가던 아들. 아버지 낳고서 돈 많이 벌게요. 해맑게 웃던 얼굴.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띠링. 민지에게 메시지가 왔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만수 영감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답장했다. 부산 가는 중이요. 읽은 표시가 뜨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 왜 그러오? 그런데 민지 목소리가 다급했다. 안 돼요. 부산 가지 마세요. 뭐? 지금 태식 씨 찾는 사람들이 거기 엄청 많아요.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가야 해. 위험해요. 하지만 만수 영감은 단호했다. 내 자식이요. 전화기 너머로 민지 숨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도 갈게요. 뭐? 혼자 가면 큰일 나요. 만수 영감은 당황했다. 사기꾼이라 생각했던 여자. 그런데 왜 자꾸 도와주려는 걸까? 그때였다.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휴대폰 화면이 잠깐 끊겼다. 그리고 다시 연결된 화면 속에서 만수 영감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 민지 뒤편 벽에 붙은 사진 하나. 거기엔 젊은 시절 자신의 아내가 웃고 있었다.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그 사진 왜 거기 있는겨? 순간 민지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사실저. 전화가 끊겼다. 터널 안은 깜깜했고 만수 영감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대체 민지는 자신의 죽은 아내 사진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만수 영감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흔들었다. 하지만 터널 안에서는 계속 신호가 끊겼다. 검은 창밖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다. 민지 뒤편 벽에 걸려있던 사진. 분명했다. 젊은 시절 아내 순덕이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만수 영감은 그 사진을 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손이 떨렸다. 민지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 사진은 세상에 딱 2장뿐이었다. 한 장은 액자에 넣어 집에 있고 다른 한 장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다시 신호가 잡혔다. 만수 영감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루.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다. 만수 영감 숨이 점점 가빠졌다. 도대체 누구요?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30년 전 어느 여름, 아내 순덕이 갑자기 말했다. 여보, 나 사실 숨기는 게 있어요. 당시 만수 영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뭔데 그러오? 하지만 순덕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비밀도 함께 묻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아내 사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부산역, 저녁 7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사 안에서 만수 영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시골에서 평생 산 노인에게 부산은 너무 복잡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할아버지. 만수 영감이 돌아보자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바로 민지였다. 당신. 민지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다. 왜 왔소? 민지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봤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말해. 우리 아내 사진 왜 갖고 있었소? 순간 민지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 엄마 방에 있었어요. 뭐?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 이름이 이순자예요. 순간 만수 영감 몸이 굳었다. 이순자. 그 이름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젊은 시절 같은 마을에 살던 여자였다. 그리고 아내 순덕과 가장 친했던 친구. 만수 영감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설마. 민지가 고개를 떨궜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죽기 전에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만수 영감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김만수 씨라고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만수 영감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니 왜?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편지였다. 봉투 앞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만수 씨에게. 그건 분명 아내 순덕의 글씨였다. 만수 영감 손이 떨렸다. 이걸 어디서? 엄마 유품에서 나왔어요.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만수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여보, 당신에게 평생 숨긴 아이가 있어요. 뭐? 눈앞이 흐려졌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 아이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만수 영감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이. 아내와 자신 사이엔 아들 태식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숨긴 아이가 또 있다고?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저예요. 순간 만수 영감 머릿속이 하얗게 멈췄다. 부산역 사람들은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았다. 민지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 할아버지 딸이에요. 만수 영감 입술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사기꾼이라 생각했던 여자. 그런데 죽은 아내가 숨겨온 딸이라고? 그때였다. 멀리서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 뛰어요. 뭐? 저 사람들 태식 씨 찾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 있다? 순간 부산역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검은 정장 남자 셋이 사람들을 밀치며 달려왔다.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 빨리요. 만수 영감은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은 채 손에 끌려 뛰기 시작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요? 부산역 안은 퇴근 시간 사람들로 가득했다. 캐리어 끄는 사람, 아이 손잡은 가족, 관광객들. 그 사이를 민지가 필사적으로 헤집고 달렸다. 뒤에서는 거친 욕설이 들렸다. 놓치지 마. 만수 영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헉헉. 평생 논밭만 오가던 이른 노인이 이렇게 뛰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멈췄다. 이쪽? 둘은 화장실 옆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쿵쾅쿵쾅. 남자들 발소리가 바로 위까지 들렸다. 만수 영감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민지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잠시 뒤 남자들 목소리가 멀어졌다. 젠장 어디 갔어? 발소리가 사라지자 민지가 겨우 숨을 내쉬었다. 만수 영감은 벽에 기대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요. 만수 영감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는 게 사실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해줬어요. 만수 영감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제 나타난겨? 민지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가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왜? 순간 민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아버지 인생 망칠까 봐요. 만수 영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젊었을 때 큰 사고가 있었대요. 30여 년 전. 만수 영감과 순떡은 결혼 직후 너무 가난했다. 농사도 망하고 빚까지 있었다. 그때 순덕은 잠시 서울 공장에 일하러 갔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돌아왔다. 만수 영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민지가 울며 말했다. 그때 저를 낳았대요.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엄마 친구였던 저희 엄마한테 맡긴 거래요. 순간 만수 영감 눈앞이 흐려졌다. 아니 그럼 엄마는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았어요. 만수 영감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내가 죽기 전까지 품고 살았던 비밀. 그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절 미워할까봐 무서워했어요. 만수 영감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겨?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용기 냈어요. 그 순간 만수 영감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던 모습, 몰래 울던 밤, 그리고 죽기 직전 했던 말. 여보 미안해요. 그게 이런 뜻이었던 걸까?
만수 영감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삐걱 계단 문이 열렸다. 민지 얼굴이 굳었다. 검은 정장 남자 하나가 비상계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 있었네. 만수 영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김태식 어디 있냐? 민지가 만수 영감 앞을 막아섰다. 우린 몰라요. 남자는 비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갑자기 만수 영감 멱살을 움켜잡았다. 으악! 아들 불러내. 민지가 소리쳤다. 하지 마.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돈 3억이다. 만수 영감 숨이 막혔다. 나는 정말 모른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순간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 수염이 덥수룩했고 얼굴은 초췌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아들 김태식이었다. 태식아. 태식은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민지가 숨을 삼켰다. 검은 정장 남자가 피식 웃었다. 이제야 나타났네. 하지만 그 순간 태식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순간 남자 얼굴이 굳었다. 그건 칼이었다. 아무도 건들지 마. 비상계단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만수 영감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리고 태식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만은 건들지 마. 아버지만은 건들지 마. 태식의 목소리가 비상계단 안에 울려 퍼졌다. 손에 든 칼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수 영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태식아, 그거 내려놔. 하지만 태식 눈은 이미 극한까지 몰려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밑은 새까맸다. 예전 서울에서 반듯하게 정장 입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은 정장 남자가 비웃었다. 칼질까지 하려고? 태식이 이를 악물었다. 다가오지 마.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진정해. 우리도 죽이러 온 건 아니야. 거짓말 마. 태식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들이 사람 하나 죽게 만들었잖아. 순간 남자 표정이 굳었다. 민지가 놀란 얼굴로 태식을 바라봤다. 죽게 만들다니 무슨 말이에요? 태식 숨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투자회사. 처음부터 사기판이었어. 만수 영감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 태식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난 직원이었을 뿐이야. 몇 년 전 태식은 친구 소개로 투자회사에 들어갔다. 처음엔 정말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 고수익 광고, 코인 투자, 부동산 개발. 돈이 몰려들었고 회사는 급성장했다. 태식도 승진했다. 아버지에게 자랑도 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어느 날 회사의 진실을 알게 됐다.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다. 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 막는 돌려막기. 전형적인 사기 구조였다. 태식은 충격받아 대표에게 따졌다. 이건 범죄 아닙니까? 하지만 대표는 웃었다. 세상 원래 다 그래. 태식은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다. 회사명의 계좌 일부가 태식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망치려 했는데 태식 눈물이 떨어졌다. 대표가 다 뒤집어 씌우고 튀었어. 순간 만수 영감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럼 내가 사기친 게 아니란 말이냐? 태식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나 진짜 죽고 싶었어. 민지도 충격받은 얼굴이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태식이 고개를 떨궜다.
무서웠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협박 전화, 미행, 빚독촉. 그리고 결국 가족까지 위험해졌다. 태식은 손자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숨겼다. 혼자 부산으로 도망쳤다. 검은 정장 남자가 짜증난 듯 혀를 찼다. 우리도 피해자야. 우리 돈 다 날아갔다고. 태식이 소리쳤다. 내가 가져간 돈 아니잖아.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순간 태식 손에 힘이 들어갔다. 칼끝이 흔들렸다. 만수 영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된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 막아야 했다. 만수 영감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아버지 안 돼. 민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만수 영감은 천천히 태식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목을 잡았다. 칼 내려놔라. 태식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이 애비 가슴 더 찢어지게 하지 마. 태식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난 끝났어. 안 끝났어. 만수 영감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비상계단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끝난 거 아니여. 태식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미안해. 만수 영감도 결국 눈물을 흘렸다. 왜 혼자 숨었냐 이놈아. 두 부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민지도 눈물을 훔쳤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짝짝짝 누군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다. 계단 위쪽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차가운 미소, 날카로운 눈빛, 태식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대표?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저 사람이 바로 투자회사 대표였다. 사람들 돈 수십억을 들고 도망쳤다는 그 남자. 대표는 여유롭게 웃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네. 태식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 대표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근데 김태식 씨, 당신 아버지가 가진 땅 문서 아직 있죠? 순간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땅 문서? 대표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 땅 지금 50억 넘는 거 알 텐데. 비상계단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만수 영감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우리 논밭이? 대표는 천천히 웃었다. 곧 신도시 개발 들어갑니다. 순간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태식은 절망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노린 거였구나. 비상계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50억? 만수 영감 입에서 힘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평생 흙 묻혀 농사짓던 논밭이었다. 비만 오면 잠기고 가뭄 오면 갈라지던 땅. 그런데 그게 50억이라고? 대표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만수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나 보네. 태식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처음부터 그 땅 때문이었지? 대표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 난간에 기대 말했다. 신도시 발표 나면 가격 더 뛸 겁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태식 씨를 이용한 거예요?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사람은 약점이 있어야 움직이거든. 태식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든 것도 필요했으니까. 사람들 돈 날린 것도. 대표는 차갑게 웃었다.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순간 태식이 달려들려 했다. 죽여버릴 거야. 태식아. 만수 영감이 겨우 붙잡았다. 대표는 전혀 겁먹지 않은 얼굴이었다. 오히려 여유롭게 말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그의 눈이 만수 영감을 향했다. 땅 문서 어디 있습니까? 만수 영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왜 그걸? 대표가 미소 지었다. 좋게 말할 때 넘기시죠. 민지가 소리쳤다. 미쳤어요. 대표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이미 계약 준비 다 끝났어요. 무슨 계약? 명예 이전. 순간 태식 눈이 커졌다. 설마. 대표는 천천히 말했다. 김태식 씨 빚 대신 땅 넘기기로 했잖아. 거짓말 마. 태식이 소리쳤다. 난 그런 계약 안 했어. 대표는 코웃음 쳤다. 사인했잖아.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분명 태식 서명이 있었다. 태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는 기억해냈다. 몇 달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표가 가져온 서류. 잠깐 형식만 맞추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다. 대표는 미소 지었다. 법적으로 끝났어요. 만수 영감 다리가 풀릴 뻔했다. 우리 땅을 평생의 전부였다. 아내와 함께 일군 땅. 자식 공부시키려고 팔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던 땅. 그걸 빼앗긴다고? 만수 영감 눈가가 붉어졌다. 안 된다.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김태식 씨 감옥 갑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태식 얼굴이 굳었다. 대표가 모든 책임 당신한테 넘기면 끝이에요. 민지가 이를 악물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대표는 그녀를 쳐다봤다. 근데 넌 참 웃기더라. 뭐? 복수하려고 접근했다가 진짜 가족놀이 시작했잖아. 민지 얼굴이 굳었다. 만수 영감도 그녀를 바라봤다. 대표는 비웃었다. 처음엔 김만수 씨 돈 뜯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었나?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지 입술이 떨렸다. 만수 영감 눈빛도 흔들렸다. 그 말이 사실이요? 민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민지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평생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만수 영감 얼굴이 굳었다. 근데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자꾸 진짜 가족 같았어요. 만수 영감 마음이 복잡해졌다. 배신감, 미안함, 그리고 이상한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대표는 비웃었다. 감동적이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다. 근데 이제 시간 끝났어. 철컥. 순간 뒤에서 다른 남자 둘이 올라왔다. 민지가 놀라 외쳤다. 뒤에. 남자들은 순식간에 태식을 붙잡았다. 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대표는 천천히 만수 영감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선택하세요. 아들 감옥 보내든가. 그는 만수 영감 귀에 속삭였다. 아니면 땅 넘기든가. 만수 영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였다. 삐익.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표 얼굴이 순간 굳었다. 경찰? 민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가 신고했어요. 대표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인연이. 그 순간 대표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순간 만수 영감 눈이 커졌다. 그건 권총이었다. 다 움직이지 마. 비상계단 앞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지가 숨을 삼켰다. 태식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대표는 총구를 천천히 만수 영감에게 겨눴다. 이제 진짜 선택합시다. 이제 진짜 선택합시다. 대표의 손에 들린 권총이 만수 영감을 향하고 있었다. 비상계단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태식은 붙잡힌 채 몸부림쳤다. 아버지. 대표는 차갑게 웃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총구를 만수 영감 이마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
땅 문서 어디 있습니까? 만수 영감 손끝이 떨렸다. 살면서 총을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죽음이 겨눠지고 있었다. 대표는 낮게 말했다. 내 인내심 길지 않습니다. 태식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철서? 옆 남자가 태식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크악!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태식 씨. 만수 영감 눈이 뒤집힐 듯 흔들렸다. 그만요. 대표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럼 문서 내놔. 만수 영감 숨이 거칠어졌다. 그 문서는 지금 시골집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다. 아내 사진 밑에 숨겨둔 봉투 안. 평생 지켜온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목숨과 맞바꾸라고 하고 있었다. 대표는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셋셀 동안 말 안 하면 찰칵 쏩니다. 민지가 울며 외쳤다. 안 돼요. 아나. 태식이 몸부림쳤다. 아버지 절대 안 돼. 둘. 만수 영감 눈앞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아내와 농 갈던 날. 아들 태식 처음 안아보던 순간. 그리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던 시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대표가 마지막 숫자를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셋. 내가 줄게. 순간 모두 움직임이 멈췄다. 태식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만수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땅 줄 테니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대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현명하시네. 하지만 태식은 절규했다. 안 돼. 그 땅은 엄마랑 아버지 인생이잖아. 만수 영감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담담하게 웃었다. 땅보다 사람이 먼저요. 순간 태식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만수 영감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더라. 대표는 눈썹을 올렸다. 무슨 뜻이죠? 만수 영감은 천천히 말했다. 난 돈만 있으면 가족 행복한 줄 알았어. 그래서 논 지키고 땅 지키고 악착같이 살았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결국 가족들 마음은 못 봤어. 민지도 울고 있었다. 만수 영감은 민지를 바라봤다. 너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 민지는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태식도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만수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망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살아있잖아. 그 말에 태식 오열이 터졌다. 대표는 짜증난 듯 총을 내렸다. 감동 드라마는 끝났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문서 위치 말해. 만수 영감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려던 순간 쾅! 비상계단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간 계단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대표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탕, 총성이 울렸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꺄! 모두가 몸을 숙였다. 태식이 소리쳤다. 아버지. 순간 만수 영감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가슴 쪽이 뜨거웠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털썩? 아버지. 태식이 미친 듯 달려왔다. 만수 영감 셔츠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민지는 울부짖었다. 119 불러요. 빨리. 대표는 경찰들에게 제압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수 영감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때 누군가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이제 쉬어요. 순간 만수 영감 눈앞에 죽은 아내 순덕이 보였다.
젊은 시절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만수 영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덕이여. 태식이 울며 외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지도 흐느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만수 영감은 힘겹게 두 사람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다. 이제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다. 비상계단 안에는 태식과 민지의 절규만 울려 퍼졌다피. 병원 응급실 안 차가운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태식은 아버지 손을 붙잡은 채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민지도 눈물을 터뜨렸다.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죄송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눈앞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아버지였다.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차가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다. 태식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죽인 거야. 민지도 흐느끼며 울었다. 할아버지. 병원 복도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다음 날 부산의 작은 장례식장. 만수 영감 빈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며느리와 손자 준호. 그리고 몇몇 친척뿐이었다. 준호는 영정사진을 보며 울먹였다. 할아버지. 태식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퀭했고 말도 없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대표랑 조직 전부 잡혔대요. 민지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표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수 영감 땅을 노리기 위해 태식을 이용했다. 투자 사기 역시 대부분 대표가 꾸민 일이었다. 태식은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강요와 협박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태식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다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김태식 씨 맞으시죠? 예. 고인 유품 정리하다 이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작은 철제 상자를 건넸다. 낡은 상자였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편지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자식들에게. 태식 눈이 흔들렸다. 민지도 숨을 삼켰다. 태식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태식아. 그리고 민지야. 순간 민지 눈물이 터졌다. 만수 영감은 이미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태식도 입술을 깨물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부족한 사람이었다. 돈만 벌면 가족 행복한 줄 알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태식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태식아, 내가 힘들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태식은 결국 오열했다. 아버지. 민지도 흐느끼고 있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논밭은 이미 팔았다. 순간 모두 눈이 커졌다. 뭐? 태식은 급히 다음 줄을 읽었다. 부산 오기 전 이미 계약했다. 돈은 통장에 넣어뒀다. 철제 상자 안 통장을 펼쳐본 순간 모두 숨을 멈췄다. 잔액 52억 3천만 원. 민지가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태식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통장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기부 약정서.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설립.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만수 영감은 자신의 돈 대부분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다. 편지 마지막 줄. 외롭게 늙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순간 빈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호는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었다. 할아버지 바보. 태식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민지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밖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돌아봤다. 그리고 맨 앞에 선 남자가 천천히 고개 숙이며 말했다. 김만수 어르신께 꼭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순간 태식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희는 30년 전 일을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아내 순떡이 숨겨왔던 진짜 비밀.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는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식이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순자 씨 아들입니다. 순간 민지 눈이 커졌다. 외삼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다. 많이 컸구나. 민지는 얼어붙은 얼굴이었다. 어릴 적 기억 속 외삼촌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 끊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전 이야기가 뭡니까?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빈소 한쪽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평생 묻으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 모두 숨을 죽였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순덕과 이순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둘 다 20살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태식은 처음 보는 어머니 모습에 멍해졌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때 만수 어르신 형편이 정말 어려웠죠. 결혼 직후 농사는 망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순덕은 서울 봉제 공장으로 돈 벌러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떨렸다. 공장 사장이 순덕 씨를. 순간 민지 얼굴이 굳었다. 태식도 숨을 삼켰다. 남자는 힘겹게 말했다. 강제로 건드렸습니다. 정적? 장례식장 안 누구도 말을 못했다. 태식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 시절엔 신고도 못했습니다. 순덕은 모든 걸 혼자 견뎠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민지가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순덕 씨는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민지였다. 태식 얼굴이 새하얘졌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근데 만수 어르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끝까지 숨겼다. 왜냐하면 만수 어르신이 무너질까봐. 그 한마디에 태식이 얼굴을 감쌌다. 평생 밝고 따뜻했던 어머니. 그 뒤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니.
민지는 흐느끼며 울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겠어.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태식이 멍한 얼굴로 바라봤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만수 어르신은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뭐? 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눈치채셨답니다. 순덕이 밤마다 몰래 우는 것도, 숨기는 게 있다는 것도, 그리고 민지 존재까지. 근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태식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순덕 씨가 무너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 눈물이 터졌다. 민지도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만수 영감은 평생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만수 어르신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맡긴 겁니다. 봉투 겉면 민지에게. 민지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민지야, 혹시라도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잘못이 아니다. 민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글씨가 살짝 흔들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주렴. 순간 민지는 오열했다. 아버지. 태식도 결국 고개 숙인 채 울었다. 장례식장 안 사람들 모두 눈물을 훔쳤다. 영정사진 속 만수 영감은 마치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순간 외삼촌 얼굴이 굳었다. 설마. 노인은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그대로 무릎 꿇고 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아 미안하다.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다. 그 노인은 바로 30년 전 순덕을 망가뜨린 그 공장 사장이었다. 순덕아 미안하다.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다. 노인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태식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당신이? 민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외삼촌이 이를 악물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죽기 전에 꼭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분노에 떨었다. 사죄? 그는 노인 멱살을 움켜잡았다. 우리 엄마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사죄.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말렸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태식은 눈물이 터진 채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노인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압니다. 뭘 알아? 민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평생 울었어요. 장례식장 안은 눈물과 분노로 뒤엉켰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태식이 차갑게 비웃었다. 벌?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 일 이후 공장 망했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아들도 사고로 죽었다. 혼자 남았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태식은 냉정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인생은 안 돌아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외삼촌이 경계하며 물었다. 그게 뭡니까? 노인은 힘겹게 말했다. 내 남은 전 재산입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노인은 눈물 흘리며 말을 이었다. 순덕 씨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민지가 굳은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다.
필요 없어요. 제발. 돈으로 끝날 일 아니에요. 민지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있었다. 노인은 그대로 고개를 바닥에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 안 누구도 쉽게 말을 못했다. 그때였다. 준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아직 어린 손자였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모두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워하면서 살면 자기 마음만 더 아프다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눈물 닦으며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맨날 참으셨어요. 태식 입술이 떨렸다. 민지도 울고 있었다. 준호가 노인을 바라봤다. 근데 잠시 침묵.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아마 용서했을 거예요. 순간 태식이 눈을 감았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늘 투박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끝까지 가족을 품었던 사람. 민지도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노인은 결국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장례식장 안에서는 오랫동안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만수 영감 장례는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태식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남은 돈 일부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민지는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순덕이네 반찬이었다. 그리고 만수 영감이 남긴 돈으로 시골 마을엔 작은 무료 급식소가 생겼다. 이름은 만수식당. 혼자 사는 노인들은 거기서 따뜻한 밥을 먹었다. 벽에는 만수 영감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걸려 있었다. 혼자 밥 먹지 마세요. 1년 후 봄날 민지는 시골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그때 준호가 뛰어왔다. 고모. 민지는 웃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고기 굽는데 빨리 오래. 멀리서 태식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빨리 와라. 민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잘 지내죠?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웃으며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민지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멀리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이제 진짜 선택합시다. 대표의 손에 들린 권총이 만수 영감을 향하고 있었다. 비상계단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태식은 붙잡힌 채 몸부림쳤다. 아버지. 대표는 차갑게 웃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총구를 만수 영감 이마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 땅 문서 어디 있습니까? 만수 영감 손끝이 떨렸다. 살면서 총을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죽음이 겨눠지고 있었다. 대표는 낮게 말했다. 내 인내심 길지 않습니다. 태식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철서? 옆 남자가 태식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크악.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태식 씨. 만수 영감 눈이 뒤집힐 듯 흔들렸다. 그만요. 대표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럼 문서 내놔. 만수 영감 숨이 거칠어졌다. 그 문서는 지금 시골집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다. 아내 사진 밑에 숨겨둔 봉투 안. 평생 지켜온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목숨과 맞바꾸라고 하고 있었다. 대표는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셋셀 동안 말 안 하면 찰칵.
쏩니다. 민지가 울며 외쳤다. 안 돼요. 아나. 태식이 몸부림쳤다. 아버지, 절대 안 돼. 둘. 만수 영감 눈앞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아내와 농 갈던 날. 아들 태식 처음 안아보던 순간. 그리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던 시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대표가 마지막 숫자를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셋. 내가 줄게. 순간 모두 움직임이 멈췄다. 태식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만수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땅 줄 테니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대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현명하시네. 하지만 태식은 절규했다. 안 돼. 그 땅은 엄마랑 아버지 인생이잖아. 만수 영감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담담하게 웃었다. 땅보다 사람이 먼저요. 순간 태식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만수 영감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더라. 대표는 눈썹을 올렸다. 무슨 뜻이죠? 만수 영감은 천천히 말했다. 난 돈만 있으면 가족 행복한 줄 알았어. 그래서 논 지키고 땅 지키고 악착같이 살았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결국 가족들 마음은 못 봤어. 민지도 울고 있었다. 만수 영감은 민지를 바라봤다. 너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 민지는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태식도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만수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망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살아있잖아. 그 말에 태식 오열이 터졌다. 대표는 짜증난 듯 총을 내렸다. 감동 드라마는 끝났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문서 위치 말해. 만수 영감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려던 순간 쾅! 비상계단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간 계단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대표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탕, 총성이 울렸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꺄! 모두가 몸을 숙였다. 태식이 소리쳤다. 아버지. 순간 만수 영감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가슴 쪽이 뜨거웠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털썩? 아버지. 태식이 미친 듯 달려왔다. 만수 영감 셔츠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민지는 울부짖었다. 119 불러요. 빨리. 대표는 경찰들에게 제압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수 영감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때 누군가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이제 쉬어요. 순간 만수 영감 눈앞에 죽은 아내 순덕이 보였다. 젊은 시절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만수 영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덕이여. 태식이 울며 외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지도 흐느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만수 영감은 힘겹게 두 사람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다. 이제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다. 비상계단 안에는 태식과 민지의 절규만 울려 퍼졌다피. 병원 응급실 안. 차가운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태식은 아버지 손을 붙잡은 채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민지도 눈물을 터뜨렸다.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죄송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눈앞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아버지였다.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차가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다. 태식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죽인 거야. 민지도 흐느끼며 울었다. 할아버지. 병원 복도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다음 날 부산의 작은 장례식장. 만수 영감 빈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며느리와 손자 준호. 그리고 몇몇 친척뿐이었다. 준호는 영정사진을 보며 울먹였다. 할아버지. 태식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퀭했고 말도 없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대표랑 조직 전부 잡혔대요. 민지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표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수 영감 땅을 노리기 위해 태식을 이용했다. 투자 사기 역시 대부분 대표가 꾸민 일이었다. 태식은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강요와 협박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태식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다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김태식 씨 맞으시죠? 예. 고인 유품 정리하다 이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작은 철제 상자를 건넸다. 낡은 상자였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편지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자식들에게. 태식 눈이 흔들렸다. 민지도 숨을 삼켰다. 태식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태식아. 그리고 민지야. 순간 민지 눈물이 터졌다. 만수 영감은 이미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태식도 입술을 깨물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부족한 사람이었다. 돈만 벌면 가족 행복한 줄 알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태식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태식아, 내가 힘들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태식은 결국 오열했다. 아버지. 민지도 흐느끼고 있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논밭은 이미 팔았다. 순간 모두 눈이 커졌다. 뭐? 태식은 급히 다음 줄을 읽었다. 부산 오기 전 이미 계약했다. 돈은 통장에 넣어뒀다. 철제 상자 안 통장을 펼쳐본 순간 모두 숨을 멈췄다. 잔액 52억 3천만 원. 민지가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태식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통장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기부 약정서.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설립.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만수 영감은 자신의 돈 대부분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다. 편지 마지막 줄. 외롭게 늙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순간 빈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호는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었다. 할아버지 바보. 태식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민지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밖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돌아봤다. 그리고 맨 앞에 선 남자가 천천히 고개 숙이며 말했다. 김만수 어르신께 꼭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순간 태식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희는 30년 전 일을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아내 순떡이 숨겨왔던 진짜 비밀.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는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식이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순자 씨 아들입니다. 순간 민지 눈이 커졌다. 외삼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다. 많이 컸구나. 민지는 얼어붙은 얼굴이었다. 어릴 적 기억 속 외삼촌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 끊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전 이야기가 뭡니까?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빈소 한쪽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평생 묻으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앞 모두 숨을 죽였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순덕과 이순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둘 다 20살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태식은 처음 보는 어머니 모습에 멍해졌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때 만수 어르신 형편이 정말 어려웠죠. 결혼 직후 농사는 망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순덕은 서울 봉제 공장으로 돈 벌러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떨렸다. 공장 사장이 순덕 씨를. 순간 민지 얼굴이 굳었다. 태식도 숨을 삼켰다. 남자는 힘겹게 말했다. 강제로 건드렸습니다. 정적? 장례식장 안 누구도 말을 못했다. 태식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 시절엔 신고도 못했습니다. 순덕은 모든 걸 혼자 견뎠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민지가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순덕 씨는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민지였다. 태식 얼굴이 새하얘졌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근데 만수 어르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끝까지 숨겼다. 왜냐하면 만수 어르신이 무너질까봐. 그 한마디에 태식이 얼굴을 감쌌다. 평생 밝고 따뜻했던 어머니. 그 뒤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니. 민지는 흐느끼며 울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겠어.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태식이 멍한 얼굴로 바라봤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만수 어르신은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뭐? 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눈치채셨답니다. 순덕이 밤마다 몰래 우는 것도, 숨기는 게 있다는 것도, 그리고 민지 존재까지. 근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태식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순덕 씨가 무너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 눈물이 터졌다. 민지도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만수 영감은 평생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만수 어르신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맡긴 겁니다. 봉투 겉면 민지에게. 민지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민지야, 혹시라도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잘못이 아니다. 민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글씨가 살짝 흔들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주렴. 순간 민지는 오열했다. 아버지. 태식도 결국 고개 숙인 채 울었다. 장례식장 안 사람들 모두 눈물을 훔쳤다. 영정사진 속 만수 영감은 마치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순간 외삼촌 얼굴이 굳었다. 설마. 노인은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그대로 무릎 꿇고 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아 미안하다.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다. 그 노인은 바로 30년 전 순덕을 망가뜨린 그 공장 사장이었다. 순덕아 미안하다.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다. 노인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태식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당신이? 민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외삼촌이 이를 악물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죽기 전에 꼭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분노에 떨었다. 사죄? 그는 노인 멱살을 움켜잡았다. 우리 엄마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사죄해.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말렸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태식은 눈물이 터진 채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노인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압니다. 뭘 알아? 민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평생 울었어요. 장례식장 안은 눈물과 분노로 뒤엉켰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태식이 차갑게 비웃었다. 벌?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 일 이후 공장 망했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아들도 사고로 죽었다. 혼자 남았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태식은 냉정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인생은 안 돌아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외삼촌이 경계하며 물었다. 그게 뭡니까? 노인은 힘겹게 말했다. 내 남은 전 재산입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노인은 눈물 흘리며 말을 이었다. 순덕 씨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민지가 굳은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다. 필요 없어요. 제발. 돈으로 끝날 일 아니에요. 민지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있었다. 노인은 그대로 고개를 바닥에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 안 누구도 쉽게 말을 못했다. 그때였다. 준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아직 어린 손자였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모두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워하면서 살면 자기 마음만 더 아프다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눈물 닦으며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맨날 참으셨어요. 태식 입술이 떨렸다. 민지도 울고 있었다. 준호가 노인을 바라봤다. 근데 잠시 침묵.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아마 용서했을 거예요. 순간 태식이 눈을 감았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늘 투박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끝까지 가족을 품었던 사람. 민지도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노인은 결국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장례식장 안에서는 오랫동안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만수 영감 장례는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태식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남은 돈 일부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민지는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순덕이네 반찬이었다. 그리고 만수 영감이 남긴 돈으로 시골 마을엔 작은 무료 급식소가 생겼다. 이름은 만수식당. 혼자 사는 노인들은 거기서 따뜻한 밥을 먹었다. 벽에는 만수 영감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걸려 있었다. 혼자 밥 먹지 마세요. 1년 후 봄날 민지는 시골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그때 준호가 뛰어왔다. 고모. 민지는 웃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고기 굽는데 빨리 오래. 멀리서 태식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빨리 와라. 민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잘 지내죠?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웃으며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민지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멀리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